총 4개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으며 총 5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진 지문입니다. 먼저 1문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이용 내역과 같은 기록은 개인의 데이터이며 그 개인이 정보 주체이다. 데이터는 물리적 형태가 없고 그 다음에 복제와 재사용이 수월하다. 이 데이터가 대량으로 지적 처리되면 빅데이터가 되고 이것의 정보 처리자인 기업 등이 빅데이터 보유자이다. 산업 분야의 빅데이터는 특정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가치를 지닌다. 자, 1문단에서는 데이터와 빅데이터의 소유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데이터라는 게 있는데 이 데이터가 대량으로 집적되고 처리되었을 경우에는 빅데이터가 됩니다. 자, 근데 데이터는 원래는 개인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복제나 재사용이 수월한 그런 특징이 있다면 빅데이터는 이제 그 정보 처리자인 기업 등이 빅데이터 보유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특정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인 가치를 지닌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 문단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재화로 보아. 재화는 이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소유물이라는 뜻이겠죠. 재화로 보아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느냐. 소유권의 주체를 빅데이터 보유자로 보는 견해와 정보 주체로 보는 견해가 있다. 자, 빅데이터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 소유권이 기업에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정보 주체에 있다라고 보면은 개인에게 있다고 보는 견해겠네요. 전자, 즉 소유권의 주체가 빅데이터 보유자에 있다고 보는 그런 입장에서는 빅데이터 보유자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면 빅데이터 생성 및 유통이 쉬워져 데이터 관련 산업이 활성화된다고 주장한다. 후자는 정보 생산 주체는 개인인데 빅데이터 보유자에게 부가 집중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정보 주체에게도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고 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단에서는 여기 정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데이터 소유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를 한번 정리해 보자면 먼저 이 소유권이 누구한테 귀속되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보유자, 즉 우리가 앞에서 1문단에서 봤듯이 기업에게 있다고 보는 입장은 이 빅데이터의 소유권이 기업에 있음으로써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빅데이터 보유자에게 그런 소유권을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정보 주체, 즉 개개인에게 그 소유권이 있다라고 보는 입장은 아니 정보 생산은 이 정보 주체한테 있는데 그것을 소유권을 기업이 가지는 게 말이 되느냐?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즉 정보 생산의 주체에게도 대가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3문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논의의 중심이 데이터의 소유권 주체에서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데이터 이동권으로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는 데이터에 대해 소유권이 아닌 이동권을 법으로 명문화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였다. 데이터 이동권이란 정보 주체가 본인의 데이터를 보유한 자에게 데이터 이동을 요청하면 그 데이터를 본인 혹은 지정한 제3자에게 무상으로 전송하게 하는 권리이다. 다만 본인의 데이터라도 빅데이터 보유자가 수집하여 분석, 가공하는 개발 과정을 거쳐 새로운 가치가 생성된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원래 그 정보 주체가 가진 그런 가치, 권리를 인정해서
그 개인이 자기의 어떤 정보를 다른 제3자에게 넘겨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명문화한 게 데이터 이동권인데, 다만 여기서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은 어떤 기업 같은 데서 그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그것을 분석하고 가공해서 만든 새로운 가치가 부여된 것은 이런 그 이동권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법제화 이전에도 은행 간의 계좌 자동 이체 항목을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는 있었다. 이는 은행 간 약정에 따라 부분적으로 시행한 조치였다. 데이터 이동권의 도입으로 쇼핑몰 상품 소비 이력 등 정보 주체의 행동 양상과 관련된 부분까지 정보 주체가 자율적으로 통제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다. 자, 3문단에서는 1, 2문단과 달리 데이터 이동권이라는 것에 대한 논의를 새롭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리를 해보면, 데이터 이동권이라는 것은 어떤 정보 주체, 즉 여기서 말하는 개인을 말하겠죠. 정보 주체인 개인이 본인의 데이터를 보유한 자에게 내 데이터를 이동해줘 라고 요청을 할 수 있고요. 그 요청을 받으면 그 본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업이겠죠. 그 기업은 무상으로 다른 제3자 등에게 전송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 이동권에서 제외되는 것은 새로운 가치, 어떤 빅데이터를 분석, 가공해서 만들어진 그런 새로운 가치가 생성된 데이터는 데이터 이동권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 정보 주체가 그 새로운 가치가 생성된 데이터를 무상으로 전송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그 기업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해서 3문단에서는 데이터 이동권에 대한 논의를 알아봤습니다. 4문단 이어서 보겠습니다. 4문단은 A로 다 쳐져 있고 5문단은 B로 이렇게 괄호가 되어 있네요.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문단입니다.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로 기업은 데이터의 생성 비용과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생성 비용은 기업 내에서 데이터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기업이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보다 전송받은 데이터를 복제 및 재사용하게 되면 절감할 수 있다. 거래 비용은 경제 주체 간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계약 체결이나 분쟁 해결 등의 과정에서 생긴다. 그런데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로 정보 주체가 지정하여 데이터를 전송받게 된 기업은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보유했던 기업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으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 간 공유나 유통이 촉진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된다. 자, 이렇게 데이터 이동권이 법제화됐을 때에 그 따른 기업의 이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비용이 절감되는지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생성 비용이 절약이 됩니다. 자, 이것은 데이터를 기업이 다시 생성을 하고 개발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죠. 근데 이것을 직접 자신들이 개발하지 않고 다른 데서 받은 것을 복제하고 재사용하게 되면은 그런 생성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비용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래 비용이라는 게 있는데, 거래 비용이라는 것은 경제 주체 간에 만약에 어떤 데이터를 거래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죠. 여기 이 예시에서 나왔듯이 그런 계약 체결이나 분쟁 같은 것을 해결할 때 돈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데이터 이동권이 법제화가 되면은 서로 기업이 이 데이터 넘겨줘 라고 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거고, 그리고 넘겨줘야 될 의무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게 그 두 주체 간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잡음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서 처리해야 되는 비용들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 비용 또한 절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에 따라서 기업이 생성 비용과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서 기업 간 공유나 유통이 촉진되고 결과적으로 이런 데이터 산업이 활성화되는 그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4문단의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5문단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정보 주체가 보안의 신뢰성이 높고 데이터 제공에 따른 혜택이 많은 기업으로 데이터를 이동하면 데이터가 집중되어 데이터의 공유나 유통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금 4문단에서는 이런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에 따른 어떤 장점을 위주로 얘기를 했다면 5문단에서는 그로 인한 어떤 부작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냐면 그런 어떤 개인이 내 정보를 넘겨줬을 때 혜택이 많은 기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동하다 보면은 한쪽으로 데이터가 쏠려서 데이터 공유나 유통이 위축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 데이터 보유량이 적은 신규 기업은 기존 기업과 거래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데이터 생성 비용 절감에도 효율적이다. 그런데 데이터가 집중된 기존 기업이 직접 처리된 데이터를 공유하려 하지 않으면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져서 독점화가 강화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문단에서는 데이터 이동권에 따른 데이터 집중과 독점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상황을 정리를 간단히 해보면 개인과 여러 개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 개인들이 어떤 그 혜택이 많은 기업, 주로 큰 기업일 텐데 그 주요 기업에게 자신의 그런 정보들을 다 넘겨줘요. 그러면은 한쪽으로 몰리게 되다 보니까 데이터의 유통이 그리고 공유가 적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받은 기업이 다른 신규 기업에게 데이터를 넘겨주지 않으려고 해요. 공유도 안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독점화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5문단에 이어서 이제 데이터와 빅데이터, 그리고 그것의 소유권, 그것을 둘러싼 데이터 이동권에 대해서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러한 지문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1번, 데이터는 재사용할 수 있으며 물리적 형태가 없다. 자, 이것은 1문단에 나온 내용이어서 금방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데이터는 물리적 형체가 없고 복제 재사용이 수월하다 라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번, 교통이용 내역이 직접 처리되면 경제적 가치를 지닌 데이터가 될 수 있다. 자, 지금 이것도 역시 1문단에서 나오고 있고 2문단에서 이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교통이용 내역이 직접 처리되면 뭐가 되죠? 그렇습니다. 빅데이터가 됩니다. 이것이 빅데이터가 되는데 이 빅데이터는 1문단에서 특정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라고 했으므로 맞는 내용이 될 수 있겠습니다. 3번,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정보 주체에게 데이터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다. 자, 지금 이와 관련된 내용은 3문단에 나와 있는데요. 3문단에서 데이터 이동권을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나라는 데이터에 대해 소유권이 아닌 이동권을 법으로 명문화해서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화했다고 했어요. 즉, 우리나라는 데이터를 소유권이 아닌 이동권으로 이제 처리를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따라서 지금 3번에서 정보 주체에게 데이터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고요. 4번, 정보 주체의 데이터로 발생한 이득이 빅데이터 보유자에게 집중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가 있다. 자, 이와 관련한 내용은 2문단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2문단에서 정보
주체, 정보 생산의 주체는 개인인데 빅데이터 보유자에게 부가 집중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정보 주체에게도 대가가 주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으므로 4번도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 데이터 이동권의 도입으로 정보 주체의 데이터 통제 범위가 본인의 행동 양상과 관련된 부분으로 확대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역시 이제 2문단에서 3문단이죠. 3문단에서 그 데이터 이동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면서 이제 그런 쇼핑몰, 상품 소비 이력 이런 것 같은 그런 부분까지 자율적으로 통제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5번도 맞는 선지가 되므로 이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 B 입장에서 가나 다라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는 지금 4문단의 내용이고요. B는 5문단의 내용인데 4문단에서는 그런 데이터 이동권이 법제화됨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B, 즉 5문단에서는 그런 데이터 이동권에 따른 데이터 집중과 독점화와 같은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 다라를 보시면 가는 정보 주체가 지정하여 데이터를 전송받게 된 기업을 의미하고 나는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보유했던 기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는 데이터 보유량이 적은 신규 기업, 라는 데이터가 집중된 기존 기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를 신경 써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의 입장에서 가는 데이터 이동권 도입을 통해 나의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데이터 생성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겠군. 자, 이것을 다시 말을 풀어보면은 A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데이터 이동권에 따라서 이득이 많다라고 보는 입장인데요. 가는 정보 주체가 지정하여 데이터를 전송받게 된 기업이고 이 기업이 데이터 이동권 도입을 통해서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보유했던 기업으로부터 데이터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되므로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데이터 생성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게 맞겠죠. 네, 2번 A의 입장에서 똑같이 A의 입장입니다. 정보 주체가 데이터 이동을 요청하여 데이터를 전송받는 제3자가 즉 데이터 보유량이 적은 신규 기업이라면 그 기업은 분쟁 없이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받게 돼서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보겠군. 자, 거래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경제 주체 간의 거래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하고 그 예시로 이제 그런 분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계약 체결 이런 것들을 얘기했죠. 근데 만약에 내가 신규 기업인데 정보 주체가 데이터 이동을 요청해서 데이터를 받게 된다면 이런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게 맞겠죠. 자, 3번 B의 입장에서 B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데이터 이동권에 따른 단점, 즉 독점이라든지 어느 한 기업으로의 집중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런 입장에서 이제 데이터 보유량이 적은 신규 기업이 데이터가 집중된 기존 기업과의 거래에 실패해서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해서 그 신규 기업의 데이터 생성 비용이 발생하면 데이터 관련 산업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겠군. 이게 바로 독점 아닌가요? 그 신규 기업이 원래 그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존 기업으로부터 데이터를 공유받아야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성장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거래가 실패해서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하면 그 시장에 진입하는 장벽이 당연히 높아지겠죠. 맞습니다. 자, 4번 A와 달리 B의 입장에서 정보 주체의 데이터가 즉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보유했던 기업에서 즉
데이터가 집중된 기존 기업으로 이동하여 직접 처리될수록 기업 간 공유나 유통이 위축될 수 있다고 보겠군. 자, 이것도 맞습니다. 그죠? 지금 정보 주체 데이터가 계속 그 데이터가 집중된 기존 기업으로 집중될수록 독점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업 간 공유나 유통이 위축될 수가 있겠습니다. 맞는 선지이고요.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와 달리 A의 입장에서 장점의 입장에서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보유했던 기업은 정보 주체가 지정하여 데이터를 전송받게 된 기업으로 데이터를 이동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으므로 데이터의 공유나 유통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겠군. 자, 근데 지금 나라는 어떤 그 정보 주체 데이터를 보였던 기업이 이제 데이터 이동권을 요청을 받아서 가로 데이터를 이동을 했다고 해서 거기서 뭐 경제적 이득을 얻는다 뭐 이런 얘기는 나와 있지 않고요. 이제 그리고 더군다나 A의 입장은 데이터 이동권의 장점이 그런 어떤 불필요한 비용, 즉 뭐 생성 비용이라든지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으므로 장점이 있다. 이런 입장인 거지. 뭐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어서 활성화에 기여하고 이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5번은 전반적으로 틀린 선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 정답은 5번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3점짜리 문제이고 적용 문제입니다. 보기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은행은 고객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 가공하여 자산관리 데이터 서비스인 연령별, 직업군별 등 고객 맞춤형 금융 상품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갑은 본인의 데이터 제공에 동의하여 A은행으로부터 소정의 포인트를 받았다. 데이터 이동권이 법제화된 이후 갑은 B은행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뒤 A은행의 계좌의 자동이체 항목, 체크카드 사용 내역, 연령별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내역을 B은행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했다. 자, 지금 갑이라는 그 개인이 A은행을 이용하고 B은행도 이용을 하는데, 자, A은행에서 자기 정보를 이제 사용하는 대신에 소정의 포인트도 받았어요. 그치? 그리고 그 A은행은 갑의 정보를 활용해서 그런 고객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를 새로 개발을 했죠. 자, 이것은 그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 가치를 창출한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갑은 B은행을 이용하면서 A은행에게 정보를 넘겨줘 라고 하면서 요청한 게 계좌 자동이체 항목, 그 다음에 체크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연령별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내역, 이런 것들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갑이 본인의 데이터를 이동 요청하면 A은행은 갑의 체크카드 사용 내역을 B은행으로 전송해야 한다. 맞죠? 자, 이것은 그 갑의 데이터 이동권 요청이 있으면은 당연히 이동을 해줘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 2번. A은행에 대한 갑의 데이터 이동 요청은 정보 주체의 자율적 관리이므로 강화된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의 행사이다. 자, 이 내용은 지금 앞에 여기 3문단에 이동권을 법으로 명문화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강화하였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3번. 데이터의 소유권 주체가 정보 주체라고 본다면 갑이 A은행으로 받은 포인트는 본인의 데이터 제공에 대한 대가이다. 방금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보기 설명하면서 A은행에다가 자기의 데이터를 줬으므로 그 대가로 소정의 포인트를 받았겠죠. 맞습니다. 4번.
갑이 본인의 데이터를 보유한 A은행을 상대로 요청한 연령별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내역은 데이터 이동권 행사의 대상이다. 아니죠. 왜냐하면은 지금 이 연령별 맞춤형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내역은 A은행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그런 서비스예요. 그쵸? 얘는 새로운 가치를 생성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 이동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5번.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 이전에도 갑이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이동을 요청한 정보 중에서 계좌 자동이체 항목은 이동이 가능했다. 자, 이는 산문단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가보면은 여기 법제화 이전에도 은행 간의 계좌 자동이체 항목을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는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했을 때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맥상 A, B와 바꾸어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어휘 문제인데요. A는 쉬워져 라는 부분이고 B는 뭐뭐 따라 라는 부분입니다. 자, 문맥을 보면은 A 같은 경우는 빅데이터 보유자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면 빅데이터 생성 및 유통이 쉬워진다라는 의미거든요. 자, 그리고 B는 이는 은행 간 약정에 따라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이 A의 쉽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정말로 그게 가능해지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생성 및 유통이 좀 더 쉽게 이루어진다. 말 그대로 쉽게 이루어진다 라는 뜻이고, B에 따르다 라는 것은 앞의 내용에 이제 근거하다, 그것을 바탕으로 두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지금 1, 2, 3, 4, 5번에 여러 가지 어휘가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어휘풀이를 해놨어요. 용이하다는 어렵지 않고 매우 쉽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지금 쉬워져라는 어휘와 바꿔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력하다는 가능성이 많다라는 뜻이므로 쉽다라는 것은 이제 좀 거리가 먼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원활하다 라는 것은 거침이 없이 잘 나가는 상태에 있다. 즉 그런 어떤 생성 및 유통이 쉬워진다라는 의미에 있으므로 원활하다랑 용이하다는 쉽다라는 어휘와 바꿔 쓰기에 괜찮습니다. 그럼 답이 아닌 것은 이제 2번, 5번은 제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B에 따라랑 바꿔 쓸 수 있는 그 단어로 근거하다와 의탁하다, 기초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은 근거하다는 어떤 일이나 판단, 주장 따위가 어떤 현상이나 사실에 바탕을 두다 라고 해서 따르다와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탁하다는 어떤 것에 몸이나 마음을 의지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에 바탕을 두다, 근거하다와는 거리가 있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바꿔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기초하다라는 것은 근거를 두다라는 뜻인데요. 네, 그래서 근거하다랑 유사한 뜻이기 때문에 이도 따라랑 좀 바꿔 쓸 수가 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지금 이미 5번에 유력하다랑 이제 같이 묶인 단어이기 때문에 답이 될 수가 없고요. 의탁하다를 다 지우면은 남는 선지는 바로 1번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어휘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